자, 봅시다. 자, 잘 셨죠? 자, 305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26회 때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여주셔야 돼요. 자, 26회 출제되는 게 이거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둘 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대표적으로 5개 주요 글자가 있어요. 자, 손가락 꼽아 봅시다. 첫 번째. 자,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자, 모두 생략 등기가 있고요.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금융계약서가 바로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네 번째가 조금 전에 배웠던 뭡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5개 주요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는 탈세와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그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는 걸 한번 의미를 잡아둬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매매라는 게 있어요.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이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바로 뭐냐? 등기 목적이 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종류는 많다라는 거네.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매매, 거기 나왔듯이 매매와 교환과 정액계약,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뭡니까? 바로 등기 원인이 되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매매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냐? 매매를 이제 툭툭 쳐봐요. 매매는 쌍무계약입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이죠. 그러면 쌍무계약의 특징은 뭡니까? 요 쌍무는 결련성이 돼요. 그러면 결련성이 된다. 그러면 결련성이 된다면 대표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그러면 쌍무계약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결련성 3개가 있어요. 자, 성립상의 결련성이 있고, 대표적으로 전속상의 결련성이 있고, 이행상의 결련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쌍무계약의 특징은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하나 발생시키고, 그럼 매매는 쌍무계약으로서 근본적으로 반대급부 이행일,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뭐예요? 26회 때 출제가 됨으로써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잔금 지급일이겠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매와 관련돼서 우리 26회 때 출제가 되고요. 자, 정액계약입니다. 정액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슨 계약이죠? 바로 편무계약이 돼요. 그러면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자, 편무계약과 관련돼서 그러면 편무계약은 동시이행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계약 효력일,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매매와 정액, 매매는 쌍무계약이요. 대표적으로 정액은 편무계약으로서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05페이지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유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1번에 매매 교환 정액가 있고요. 2번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대표적으로 상속과 유정을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4번에 진작 명의회복 등기, 수용과 판결,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대표적으로 이제 공용용지, 협의 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표적으로 부동산, 점유 취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은 뭐냐? 대표적으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306페이지 가니까 자, 그러면 청철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법률행위 등 법률 규정에 인하여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이를 공시하는 등기다. 그러면 우리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민법 186조로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기억해 두어야죠. 그러면 상속은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으로서 민법 187조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청설과 관련돼서 특히 1번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과 관련돼서 계약을 온유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계약서,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즉 완료일로부터 60일에 등기를 신청하며 펜무 계약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정해져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설과 관련돼서 특히 3번과 1번하고 3번과 관련돼서는 꼭 점검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해도 두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한번 넘겨봐요. 자, 309페이지로 갑니다. 자, 309페이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게 탄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우리 자,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게 있어요. 갑이 토지 한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각 관련돼서 갑이 뭔가 얼병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얼병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갑이라는 게 있어요. 갑이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를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갑과 을.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단독 소유를 공유로 했죠. 이것도 단독 소유를 공유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차이는 여기는 갑이 없다라는 거고 여기는 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갑에서 을병으로 가는 무슨 등기가 된다? 대표적으로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다. 그러면 전부는 생략제도 됩니다. 자, 갑에서 갑을로 간다. 그러면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하면서 지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다르다라는 게 여기에서 점검이 되고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과 관련돼서 소유권은 대표적으로 권리가 되죠. 그래서 권리의 일부. 권리의 일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분 이전 등기가 되네.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올해 감정평가서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결론적으로 권리의 일부로서 대표적인 무슨 이전 등기가 된다? 대표적인 지분 이전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서 반드시 표시할 것은 뭐다? 자, 외쳐봅시다. 지분이야. 저는 지분을 5자로 원칙은 대표적인 뭐가 된다? 권리의 일부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같다, 다르다.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 소유권의 일부는 곧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것을 우리 306페이지, 자 309페이지죠.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자, 보험금을 남긴다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러지 마시고 소원금을 남겨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수업을 들으면 밑줄은 하나 남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의 특징으로서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소유권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를 공유하거나 공유 지분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밑줄을 그어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의미 정도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특히 2번을 한번 보죠. 자, 310페이지로 하세요. 등기하는 등기원인에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있을 때 그 약정의 사항도 기록해야 되며, 약정과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의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자, 그 의미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상속 등기라는 게 있네요. 자,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자,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무의한 신청이죠. 발표적으로 포괄 승계인 등기로서 이거는 이미 배웠죠.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 상속 등기는 뭡니까?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통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항상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다르다는 의미를 확인해 두시고, 상속 등기는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며, 상속 등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러면 등기 원인은 결론적으로 상속이 되고,
상속인 등기는 아버지가 매매하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되고 상속등기 등기원인은 아버지 사망일자가 등기원일자가 되고 상속인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행위 성립일자가 대표인 등기원인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등기와 상속등기는 같다 다르다라는 거. 자, 상속등기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쭉쭉 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단독 신청이 이제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죠.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죠? 상속등기가 단독 신청이 아니라면 공동 신청이면 아버지 내려오세요. 이런 건 없던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상속등기는 대표적인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상속등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187조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측면이 잡아두시고, 자, 만약에 좀 어렵게 참전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공동상속인이 있어요. 공동상속인 자주 출제되죠. 자, 공동상속인 1인이 자, 1인이 자기 지분과 전원 지분이 있는데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혼자 살겠다고 자기 지분에 상속 등기를 한다. 이거는 안 되겠죠. 전원 지분에 대해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 등기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과 관련돼서 자기 전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원과 관련돼서 전원의 상속 공동상속인 등기 전원은 되죠. 그러면 공유물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특히 3판과 관련돼서 우리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자, 우리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협의 분할이한 상속, 이게 협의 분할이한 상속, 이걸 조심해 놔야 됩니다. 자, 협의 분할이한 상속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고 들어가자고요. 이거는 대표적인 상속 등기 후,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하고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을 나눠봐야 됩니다.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하고 나눠봐야 돼요. 자, 상속 협의 분할은 상속 등기는 전후를 따져라.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뭐냐? 그러면 등기 원인은 협의 분할이한 상속, 협의 분할이한 상속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자, 등기 원인 일자는 뭐냐? 일자는 좀 차이가 나타나겠죠. 상속 등기 전이다.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죠. 이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갑이라는 아버지가 있어요. 갑이 있고 A, B, C가 사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상속 등기 전에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상속 등기가 되겠죠. 3분의 1. 그러면 상속 등기 전에 뭐에 그치지 않고 뭐다 당사자들끼리 협의 분할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형이 5분의 3을 단다. 그러면 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상속 등기 전 협의 분할은 여기에서 갑에서 이렇게 가는 바로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로 가는 게 바로 대표적이겠죠. 그러면 아버지 사망시겠죠. 그러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대표적인 뭐예요? 등기일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속 등기 이미 등기가 됐어요. 이미 A, B, C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3분의 1. 그러면 이미 등기된 걸 이렇게 협의 분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5분의 3이고 대표적으로 5분의 3, 5분의 1이고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때는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은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 일자는 협의 분할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등기 목적과 관련돼서는 등기 목적입니다. 그러면 등기 목적과 관련돼서는 여기에서는 갑에서 이렇게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 가는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여기는 이미 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등기가 됐으니까 이렇게 다시 협의 분할이 돼서 등기하니 그러면 A씨 당초 등기가 잘못된 거나 같죠. 일부에 대해서 그러면 원시적 사유가 돼. 그렇다면 이거는 대표적인 소유권 경정 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특히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협의 분할에 한 상속 등기 전후를 따져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310페이지 거기 의의와 관련돼서 몇 개 이제 점검해 보자고요.
자, 상속은 비상속인의 사망한 때 비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상속의 개념이 되고요. 자, 대표적으로 오른쪽 가셔서 311페이지. 31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절차와 관련돼서 동그라미 1번에 툭 치면 단독 신청이요. 상속 개시 후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의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사건은 두 가지만 자, 신청서는 상속 개시 일자를 순차적으로 모두 기록하여 두 건이 아니라 한 건입니다.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자, 3번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여기 나왔다. 자기 지분에 대해서 상속 등기는 안 되고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는 상속인 등기가 된다. 그래서 특히 3번에 대해서 공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311페이지 대표적으로 동그라미 3번 요거 한번 확인해 두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4번, 5번 요거와 관련돼서는 상속 등기 후냐 전이냐를 꼭 따져두셔야 돼요. 그러면 특히 5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봅시다. 자,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 한우 후 동그라미. 자,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등기 혼일자는 협의 분할일로 하고 등기 혼인은 협의 분할로 한 상속을 하여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소유권 경정 등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협의 분할에 한 상속은 상속 등기 전이냐 후냐를 꼭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등기 혼인은 협의 분할에 한 상속이고 등기 혼일자는 사망일자. 대표적으로 협의 분할일이 되며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며 여기는 대표적으로 소유권 경정 등기라는 거. 그래서 특히 자, 311페이지 바로 맨 위에 3번하고 자, 3번하고 특히 5번에 대해서 준비 태세를 철저하게 해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속과 관련돼서 대표로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는 같다 다르다. 자,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다르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지분 이전 등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60일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고 특히 매매는 반대 거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검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며 대표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뭡니까? 매매. 정여가 있죠. 정여는 편무계약으로서 동시 이행 관계가 없죠. 그래서 계약 효력일로부터 60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11페이지 밑에 이제 유정 등기라는 게 이제 탄생하게 되네요. 유정입니다. 자,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항상 자, 일단은 유가 포인트예요. 유라는 걸 한번 잡아놓고 그래서 그러면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유정 등기는 그래서 유라는 세 가지를 외쳐놓고 그러면 유정 등기에 문제가 나올 때는 유정 등기는 대표적으로 유정 등기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불러봅시다. 예, 좋아요. 자, 포괄 유정이 있다. 그래서 포괄 유정. 다음에 특정 유정이 있어요. 그러면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이 있으며 포괄 유정은 대표적으로 민법 187조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자, 특정 유정은 특정의 수익의 의사 표시를 요해요. 그래서 186조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면 유정 등기 문제를 풀 때는 꼭 뭐예요?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을 점검하라.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유라는 게 포인트인데 유가 뭡니까? 그러면 유라는 것은 유언을 지칭해요. 그러면 유라는 것은 유언 집행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유라는 것은 유언장이라는 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하나씩 나가보자고요. 자, 유하면 유언이다. 그럼 유언을 뭐 잡느냐? 유언이라는 것은 유정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주장해요. 그러면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바로 유정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 유언으로 무상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유정이라는 게 탄생하고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우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으로 유정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거 한번 또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상대방 없는
없는 단독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약간 우리 수강생들이 우리 회원 여러분, 형님, 누님 이제 좀 힘드시죠? 자, 오늘 이 시점으로서 5월 14일 석가탄신일이죠. 우리가 드디어 이제 170일에서 161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냐? 아마 세어보시면 168일이 남았을 겁니다. 우리 자, 시간이 뭐 금방 하죠.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우리 170대에서 벌써 160대로 떨어졌다는 거. 뭐 시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남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68일 동안 뭐예요? 이 강의 들을 시점은 5월 14일 바로 168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업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168일 동안 최선을 다해보고 하늘의 명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최선을 마음에 우러나서 뭐다 최선을 다했다면 합격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했다면 뭐요? 우리가 합격을 하지 못할 거고. 근데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앞에 더자가 배웠죠. 그래서 더 배움 회원 여러분이죠. 더불어 민주당. 그렇죠? 우리 더라는 게 참 좋아요. 더라는 것은 덤으로 준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배움으로서 더 배움 회원 여러분은 아마 지금보다 자, 지금 모의고사를 봤다면, 모의고사는 이제 자기가 테스트를 해봤다면, 지금보다 50점보다 더 불어. 그래서 더 많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기를 들려요.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유정은 단독 신청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요 항상 유정은 유언집행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유언집행자 또는 수정자가 상속인이 있겠죠. 그래서 상속인이 있고요. 자, 유언집행자 상속인이 대표적으로 얘가 의무자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대해서 바로 수정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우리 상속인, 권리자, 의무자, 유언집행자가 의무자, 수정자가 권리돼서 유정된 경우는 언제나 공동신청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괄유정이든 특정유정이든 언제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지고 공동신청이라면 의무자가 있으니까 등기 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정등기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는 것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포괄유정은 단독 신청이하고 특정유정은 공동신청이어야 한다. 이러면 X가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유언집행자 수정자가 의무자 상속인이 의무자가 돼서 그 다음에 수정자가 권리가 돼서 언제나 공동신청이다. 자, 유언장이 나오네. 선생님, 유언장이 또 뭡니까? 자, 수인의 포괄 수정자가 있어. 그러면 수인의 포괄 수정자가 있어요. 자, 포괄 수정자 1인이.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가능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자기 지분도 되고 전원 지분도 된다. 왜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느냐? 바로 유언장에 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되느냐? 왜 되느냐? 공유물 보전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인의 포괄 수정자는 우리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된다.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꼭 점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 유정이란 그러면 311페이지 밑에서 뭐예요? 7번째 줄 봐봐요. 유정이란 위원회에서 유정자의 사망 후에 수정자에게 유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러면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대표적으로 이제 포괄유정과 특정유정이 있는데 포괄유정은 187조 사유가 되고 특정유정은 186조 사유가 된다. 그러면 포괄유정이든 특정유정이든 불문하고 언제나 공동신청이다. 그러면 311페이지 맨 마지막 제줄에 포괄유정과 특정유정은 언제나 공동신청이다. 누가 의무자가 돼요? 유언집행자 수정자가 자,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되고 수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언제나 공동신청이다. 그걸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312페이지 첫 줄까지 나와 있었네요. 자, 다만 수정자는 수인의 포괄 유정의 경우 전원 동그라미, 자기 동그라미, 자기도 가능하고 전원도 가능하다. 이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전 시간에 뭐가 배웠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라는 것은 원칙이죠. 그러면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A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포괄 승계인도 A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포괄 유정에 대해서 포괄 승계인이 되죠.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포괄 유정은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특정 유정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특정 유증자 앞으로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미 출제가 된 지문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 그래서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을 우리가 반드시 구분하면서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312페이지 분류가 있어요. 특정적 유정이 뭐고 포괄 유정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특정적 유정은 유정자의 적극적 소극적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정하는 것.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백에 영월에 있는 민야를 을에게 유정한다. 그래서 특정해서 두는 거야. 그러면 가백에 준다. 그러면 등기해야죠. 그러면 몇 조예요? 민법 186조.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하겠죠. 그럼 포괄 유정은 뭐냐? 유정자의 적극적, 소극적 상속재산의 이 전부 또는 일부, 비율적 일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유정을 하는 것. 유정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 일부를 전부 또는 3분의 1을 가백에 유정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정적 유정과 포괄 유정에 대해서 거기에 설명을 딱 예를 들어놓고 설명도 해놨습니다. 그러면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 유정 등기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뭐가 있다?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이 있다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자, 효력과 관련돼서 유정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나타나겠죠. 근데 유정하는 사람이 조건을 붙여서 그러면 조건이 성취된 날이겠죠. 기한이 붙었다 그러면 기한이 도래하는 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법률행위에서 일반적 성립요건 뭐가 있어요? 바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 그러면 혼인신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일반적 특별 성립요건이 되죠. 그러면 효력요건과 관련돼서 일반적 효력은 당사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당사자, 목적은 학과 적사야. 그러면 학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러면 특별 효력 요건과 관련돼서 유정의 방식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조건이 붙으면 조건이 설정된 날 효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특별 효력 요건이 되겠네요. 기한이 붙었다. 그러면 기한이 도래한 날이 된다라는 거. 그럼 효력과 관련돼서 방과후 2번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청과 관련돼서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무슨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상속은 사망 시 단독 신청이지만 포괄 유정과 특정 유정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단독 신청이 된다는 걸 우리가 그걸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자, 거기 313페이지 맨 위에 이것을 보죠. 자, 수령자가 수인이래. 그러면 수령자가 수인인 경우는 수인인 포괄 유정의 경우 수령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장에 수인의 포괄 수령자가 있다. 그래서 1인이 자기 지분도 가능하고 전원 지분도 가능하다. 위에 위원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한번 꼭 체크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이미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죠. 자, 그러면 리얼과 관련돼서 314페이지 리얼 점검해놔요. 유정의 가등기입니다. 자,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가등기 해달라.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유정은 언제나 가등기 대상이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러면 사망 전하고 사망 후를 차이를 구분해야 돼요. 사망 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사망 후에는 왜요? 대표적으로 가등기 대상이다. 그래서 리얼과 관련돼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움과 관련돼서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뭡니까? 아버지도
못난 자식, 잘난 자식이 있어. 그러면 이쁜 자식한테 상속을 많이 넘겨주고 갈 수 있어요. 아버지도 상속권을 남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속권 남용에 대해서 근무의 방지학에서 나온 게 대표적인 내 최소한의 지분을 달라. 유류분 침해입니다. 그러면 자, 아버지가 돌아가서 형한테 상속권을 다 주고 갔어요. 그러면 형한테 내 지분 달라. 내 법정 상속권을 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유류분이야. 그럼 제가 유류분 침해라고 등기관한테 신청을 해서 그러면 유류분에 대해서 유류분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관은 심사할 권한이 없어. 이유는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류분 침해라 해서 유류분은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일단 수리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 정도를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증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의 관계, 그래서 꼭 한번 이 관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314페이지 맨 밑에 자, 진정 명의 회복 등기가 있어요. 진정 명의 회복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거죠. 자, 진정 명의 회복기가 뭐예요? 자, 진정 명의가 회복된다. 이게 바로 진정 명의 회복 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증 그러면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을 점검하라. 소유권 보전 등기가 나오면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점검하라. 요걸 기억해야 돼. 그럼 수용은 기등기인지 미등기인지를 점검하라. 기등기는 이미 등기된 걸 수용하죠. 그러면 이미 등기된 걸 수용하면 이때는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미등기를 수용한다. 그때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죠. 그러면 수용은 기등기와 미등기를 점검하라.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요.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뭐예요? 자, 요 단어 속에 판결에 의한 진정명의 회복 등기냐, 판결이 있는지, 판결이 없는지를 점검하라.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판결에 의한 진정명의 회복 등기인지, 그냥 진정명의 회복 등기인지를 의미를 따져보셔야 돼. 자, 그러면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 그러면 본질로는 하나씩 점검해 놓고, 그럼 진정명의 회복 등기가 뭐냐? 우리 한번 따져보죠.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전 등기 완료. 그래서 점검 완료. 그래서 등기가 와버렸어요. 근데 B가 미자야. 미자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야. 미성년자는 바로 취소권자가 돼서 원인무효가 되죠. 그러면 미성년자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래는 말소 등기를 하고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가는 게 논리가 맞겠죠. 근데 A가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다이렉트를 등기해 주세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진정 명의가 회복된다 해서 진정 명의 회복 등기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론을 한번 봅시다. B하고 A하고 계약했어요? 예, 안 했다네. 그러면 뭐예요? 진정 명의 회복 등기는 계약이 아니다는 게 본질론이 돼. 그래서 계약이 아니다. 계약이 아니다. 그러면 서류와 관련돼서 계약이 아니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계약이 아니다.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전개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A 집이죠. 그러면 대가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대가성이 없다라면 만약에 토지거래가 구역이라면 이때는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가증은 전부 X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나와요.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뭘로 할고? 그래서 뭐예요? 그때는 진정명의 회복이에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 원인은 뭐냐?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록하고 등기 목적은 뭐냐? 소유권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등기 원인자는 있느냐? 없다?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돼요. 그러면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등기 원인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고 등기 목적은 대표적인 뭐가 된다? 소유권 이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실소유자는 A입니다. 그렇죠? 자, 등기 명의는 일단 B로 되어 있으니까 불일치하네. 이미 많이 배웠던 게 나오네요. 네 번째.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 등기에서 등기 청구권이 하나 발생하게 되네요.
자, 등기 청구권이 하나 발생하는데 이때 등기 청구권은 바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이야기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물권적 청구,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대표적인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대표적으로 정리해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 그러면 첫 번째 판결이 있는지 판결이 없는지를 점검하라.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계약이 아니다. 그러면 대가성도 없다. 등기 원인은 뭐라고 기록해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기록하고 등기 원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때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냐? 바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15페이지 진정명예회복이란 뭐냐? 자, 등기 명의님 무권리자로부터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을 원칙적으로 무권리자 명의를 말소하는 것이지만 이제 나오네요.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절차를 취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진정 명의 회복 등기다. 그렇게 이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팁이 하나 있어요. 등기 원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요거 꼭 한번 잡아놓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315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자, 요거는 1차 볼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에서 등기 청구는 대표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꼭 한번 확인해 두면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부탁 좀 합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316페이지. 자, 그래서 316페이지와 관련돼서 방가로 4번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있어요.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등기. 등기 원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고 등기 목적은 뭐냐? 바로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이다. 이렇게 연결돼요. 자,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 박스로 정해놨네요. 그래서 거기 X. 자,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가정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계약이 아니죠. 고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자,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번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대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종류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에 이제 매매와 관련돼서 봤고, 매매, 대표적으로 상속, 유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진정명의 회복 등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쉬었다. 자, 317페이지 제3절 용익권에 관한 등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은 마음껏 10분 동안 허리도 돌리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우리 밀고 나가보자고요. 자, 좀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죠.